시작가의 문제풀이를 3월 8일자로 화제조사를 저는 약간 좀 중요하게 보려는 편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본법에서 화제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재 예방하고 소방시설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었지. 근데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이건 실제로도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편도 많이 있었습니다. 화재 예방 측면과 소방시설을 같은 법에 두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 그래서 화재 예방법 따로, 소방시설법 따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기본법은 약간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과 모든 소방공무원이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화재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가죠. 화재 예방은 다시 하나 이렇게 생기고요. 소방시설에 관련된 법률도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화재조사 측면이 있었죠. 화재조사 측면이. 이제 국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 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관련돼 있는 법과 화재조사에 관련돼 있는 법이 기본법에 있었고, 기본법 내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기본법에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대체했었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법도 아니고 규정으로 뭔가를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야. 훈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기준 자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있고, 법에 대통령령이 있고요. 행정안전부령에 해당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근데 이제 해당되는 유관부서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규정. 훈령이라고 보통 부르는. 법 같긴 하죠. 너무 이제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안 되겠어요. 기본법에서 분리 이렇게 해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매치. 너무 재밌죠? 너무 안 맞는. 그래서 얘를 여기 맞춘다고 뜯어고쳐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사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데, 화재조사는 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화재조사에서 시험 문제 나올 법 했던 거 잠시만 한번 얘기해 보면, 화재조사에 대해서 화재조사하고 이제 크게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진 않고, 화재조사는 이렇게 시기를 이해하면 화재 발생 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전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전은 과거에는 소방특별조사, 지금은 이제 화재안전조사죠. 화재안전조사. 이 명칭이 개별됐습니다. 이거 두 개는 많이 달라요. 그죠? 이거는 전에, 화재 발생하기 전에 이제 찾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그 화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도대체 뭐냐,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재조사는 발화점을 찾는 거죠. 발화점과 원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이렇게. 발화점과 원을 찾는 방법 자체가 좀 중요했었죠. 그 중에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그죠? 액체 가연물. 액체 가연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은 유류죠, 유류.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이제 레인보우 이펙트부터 해서 엄청 많죠. 이렇게 쭉 다 있는 거. 패턴류라고 보통 얘기하죠. 패턴을 보고 찾는 거. 이거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땡땡땡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했거든. 이렇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나오기 전까지 미리 한번 준비하고, 법이 개정된 기념으로 한번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지 한번 보고, 미리 준비할 건 없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따져보면 한 3, 4개, 몇 가지 다 포함해서 한 3, 4개,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 정도 찾을 거예요. 그 정도는 보고 가시죠. 프린트물 하나 드린 대로 보시면
색깔을 컬러풀하게. 화재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화재가 뭐냐 도대체. 의도에 반하고 불 꺼야 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화학적 폭발 현상이다 이렇게. 화학적 폭발, 이게 화학입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거죠. 화학적 폭발 현상이다. 화재조사는 누가 하냐 이렇게. 청장본부장 사장이 감정, 감식 등등 한다. 조사관이라는 직함이 있네요. 소방공무원을 얘기하는. 관계인이 원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화재조사 측면에서는 포함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화재조사 파트에서 용어 중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여러 번 읽어보라는 거지. 그 외 용어도 많지만 발화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의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발화는 엄청 특이하죠. 발화, 여론, 지점, 장소, 요인, 착화물. 어렵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지금 밑줄 친 거는 법이 바뀐 겁니다. 법이 바뀐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발화는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걸 얘기하고, 발화 여론은 최초 원인이 된 거다. 여론이지, 여론. 지점은 시작된 지점. 장소는 발생한 장소. 뭐야 이게? 같은 듯 다른 문구로. 그 다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밑에 한번 볼까요? 화재 건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고 작은 화재 재난이 발생되고 나면 브리핑을 하죠. 브리핑을 하죠. 소방대장 측면이고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몇 건이 발생했고 어떻습니다. 여기 건수에 대한 산정 방법입니다. 동일 범위 아닌 사람이 한 건물에 5군데에 불을 질렀어. 5명이 불 지른 거죠. 그럼 5건이 되는 것이. 이해됩니까?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한 건물에 2군데 이상 불났었는데도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불나면 한 건으로 보는 거지. 첫 번째 누전, 두 번째가 자연재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발화 지점이 한 개인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타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진구에서 불이 나서, 제가 길치라 가지고 진구 옆에 무슨 구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진구 옆구로 넘어갔다. 그러면 몇 건으로 볼 거냐. 요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발화 지점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다 이렇게, 그죠? 가시고 넘어가고, 소실의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답 쓸 때 좀 좋죠. 화재에 관련돼서 물을 때는 이런 양념들을 적극적으로 해놓으세요. 우리는 이제 소실의 정도에 따라서 과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인 즉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만 있습니까 하면 전소, 반소, 부분소까지만 있습니다. 너무 튕기한 게, 전소는 뭐냐? 전소는 다 탄 거죠. 다 탔어, 씨. 야, 니네 집 불났다면서. 그래, 다 탔다, 씨. 몇 퍼센트 탔는데? 다 탔다니까. 야, 법으로는 70% 이상인데. 네가 자꾸 그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속이 다 탄다, 이 새끼야, 라면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 그죠? 다 타는 거. 요 좀 정의가 좀 명료해지면 좋겠습니다. 입체 면적의 비율이라는 거 좀 특이하죠. 입체 면적. 그리고 재사용이, 보수에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를 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전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개념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30% 이상. 그걸 갖다 우리는 반소라고 합니다. 반소. 그 이하를 부분소. 과거에는 5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막 해서 즉소를 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 개념은. 소실 면적의 산정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입체면이 6면이니까 그 2면 이하면 바닥 면적 그 2면 플러스 5분의 1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이제부터 산정은 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소실 면적의 산정은 무조건 바닥 면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과거에는 제가 잠시 양념만 적어보면 두 면이 소실됐으면 이 두 면의 합산을 합 곱하기 5분의 1 이걸 이제 우리가 소실 면적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지고 모든 면이 타든 두 면 이하가 타든 다 바닥 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답니다. 그 다음에 수손, 기타 파손도 같은 기준이고요. 세대수 조항이 추가됩니다. 몇 세대수? 세대수 정의를 소방에서 보기에는 또 처음 봤네요. 이렇게 건축적 용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양념이라면 요것들은 이제 예상 문제로 나오더라도 문제 없죠. 전체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요 구조부 묶여 있으면, 그죠? 예. 그리고 건널 복도를 통해 가지고 절반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동으로 본다. 이 기준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준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건널복도라고 하는 개념은 있으나 소방시설법에 관련해서 보면 연결통로라고 돼 있죠. 연결통로. 복도동 통로로 돼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복도가 뭐고 통로가 뭐고 다들 그걸 아시겠지만 모르는 거 물을 때마다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되게 삼각형이죠. 이걸 찾아서 대답해드려야 되나,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 통로라고 하는 부분 우리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연결 통로가 있으면, 벽이 있으면 10m까지, 벽이 없으면 6m까지가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죠. 그 내용처럼 요거는 절반을 분리해서 각동으로 본다네요. 요 기준을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시설법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랑 분리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외벽이 달아내면 같은 동, 지붕이 하나로 돼 있으면 오른쪽 그림입니다. 같은 동. 목조 내와졌는데 격벽으로 방화구획을 하면 요 기준이 가장 특이합니다. 방화구획을 하면 당연히 별동이겠지 생각했지만 뒤통수 치는 거죠. 같은 동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공부하다 봐도 잘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들겠더라고. 그렇죠? 이 방화구획이라는 것들은 방화벽을 얘기하거든요. 지붕보다 50cm, 모든 면이 50cm 튀어나오게 하고 내부에 2.5m 이하의 방화문을, 그것도 갑방을 설치했는데도 갑방 60분 플러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으로 보내요. 그리고 두 동 사이에 비마기, 보통 시장 건축물 같은 거 보면 이해되시죠? 가운데 비마기 이렇게 놓은 거 해도 다른 동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내화조 이하에, 그렇죠? 그래서 별도 계단이면 다른 동이지만 옥내 계단이면 같은 동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줄쳐 놓으시면 동수 산정에, 그 다음에 7번에 내화조의 외벽을 달아냈는데 1번하고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놓을까요? 1번과 9번. 1번과 구별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1번 이해입니다. 2번과 9번이 죄송합니다. 2번과 구별, 2번과 구별을 써놓습니다. 2번은 같은 동이라고 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나올 법하면 화재합동조사단이라는 것들을 구성합니다. 화재합동조사단은 뭡니까? 소방관서장은 청장, 본부장, 서장을 얘기하는데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슈, 최근 엄청 많죠. 재난 이런 측면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했었을 때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 지금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 같이 가죠. 대학 교수님들, 그렇죠? 화재 방재 전문가들 다 참여하죠. 그래서 구성해야 되는데 이 상세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화재. 그래서 대한 부연 설명이 사망자가 5인입니다. 사망자 5인을 대형화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정도로 끝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 나와 있죠. 관서장이 인정하는 거. 관서장 인정에 동그라미 하나 치면 그럼 어느 정도 규모였냐? 이게 없었어요. 왜 어디에도 기준이 없었지. 근데 3월 8일자 보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왔냐? 이렇게 나와 있죠. 소방청장이 봤을 때 소방청장이 난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거지. 사상자가 30명 이상이에요. 두 개의 시도, 이거나죠. 이거나 두 개의 시도에서 걸쳐서 발생했어. 임야는 제외할까요? 그러면 합동조사는 꾸미세요. 그 다음에 본부장은 각 시도죠. 각 시도에서 사상자가 20명 이상, 그리고 두 개의 시군구 이상을 걸쳐서 나는, 그렇죠? 그러면 화재합동조사단을 꾸미고,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사상자가 5명, 사망자가 5명, 사상자가 10명, 재산비 100억. 이게 대형과 중요화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형화재와 중요화재로. 그렇죠? 그래서 이상된 거. 요 규모 한번 나중에 한번 적어보는 거죠. 화재합동조사단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지금 성능위주 평가단처럼 무슨 단이 엄청 많습니다. 소방에서. 그렇죠? 그래서 소방관, 3년 이상 공무원, 그 외의 사람들이죠. 등등등등 이렇게 한번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구나 한번 보시고, 뭘 조사합니까? 볼까요? 뭘 조사합니까? 이거 조사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에 이거 조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주제는 화재조사법 개정사항으로 정의하고 우리가 소방에서 쓰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용어들 한번 이해하시고요. 건수 산정에 대한 부분이고 동수 산정 한번 암기하시고 나중에 한번 적어봅시다. 잠 올 때 한번 적을 내용. 그 다음 화재합동조사단에 대해서 조사단을 꾸미게 되는 화재에 대한 규모, 그 화재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재조사법은 개정돼 있고요. 그리고 보고규정이 개정 기념으로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것들을 짧게 알려드렸어요. 잠시 네. 건물 동수의 산정 네. 갈로 열고 제31조 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별도 이거 아닌가요? 어디 쪽? 그게 3의 소실 정도의 4갈로 4의 괄호 건물 동수 산정. 건물 동수의 산정에서 31조? 네. 31조에서 31조 어떤데? 별도 이건데 참.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병. 지금 현재 거는 바뀌었는데 제가 그게 별로 안 중요해서 뺐고 이거는 기존 거. 기존 거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위치는 다 바뀌었거든요. 그 파란색 돼 있는 거는 개정사항, 나머지는 기존 법인데 그대로 간 거.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동수의 산정 기준 자체를 그 별표에 이 내용입니다. 네, 별표. 네, 이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별표를 찾아가시면 맞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큰 의미는 조금은 없긴 하지만 제가 이거는 수정을 못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사각형 박스 쳐가지고 네. 0 제7조 그 밑에 제20조 화재 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라고 적혀 있는 부분. 네. 그거는 보고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까? 20조? 이건 보교 규정이죠. 요것들은 추가됐죠. 20조. 그래서 얘가 요 규정이 들어와서 요 규정 때문에 제가 좀 넣은 겁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죠. 얘는 글자를 안 써놨네. 규정. 보교 규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찾아봐도 되고 근거 찾아도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이제 외울 수 있게 딱 세팅해서 주니까 그거 외우면 딱 끝나지. 도대체 어디 있지? 좋은 궁금증 좋습니다. 그럴 시간에 그냥 외우세요. 되겠죠? 요거 딱 외워서 질문 나오면 그냥 쓰면 되지. 야, 이 도대체 어디서 나지? 막 자꾸 시간 낭비입니다. 원래 제가 이거 법을 막 드렸거든요. 법 드렸더니 제 공부할 때는 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러더라고요. 이거 어쩌라고? 제가 잘못 들어. 뭐라고요? 단톡방에.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뭐가 중요한지를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하지. 그걸 찾는 게 기술사가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요즘에는 떠먹여줘도 입 안 벌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고 갈게요. 여기까지. 30배 대비 문제를 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업과 겹치는 부분으로 가면 좋긴 하고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도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해당 부분만 이제 먼저 하는 경우도 생긴다 생각하시고 이것들은 이제 또 토요일 스터디를 위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남아서 이제 시험을 치게 만들기도 하고 최근 이슈는 또 뭐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차 이게 이제 한 3주에 걸쳐가지고 문제들이 다양하게 또 나가곤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 어떤 게 좀 좋겠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나올 겁니다. 어떤 방향입니다라만 설명하고 상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주말에 좀 더 많이 토론하고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준이 뭘로 바뀌었냐 이렇게. 옛날에는 비상방송이었죠. 이 비상방송의 선로가 이 선로는 이 개념이죠. 앰프가 있고 단자를 걸쳐가지고 단자단을 걸쳐서 선로가 올라갑니다. 각 층별로 이렇게 층별. 층별로 이제 옛날에는 두 가닥이 안 갔어. 두 가닥이 아닌 거예요. 왜 두 가닥이 안 갔어요? 옛날에는 공통 하나 가고 공통하고 나머지 회로선들이 갔거든요. 공통이었던 거지.
이게 지금 공통인데 이게 말이 되네. 기존에는 공통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공통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공통선 하나 따로 적을까요? 이렇게. 공통 이렇게 하나. 그죠? 그래서 공통이 한 가닥이고 나머지 회로선들이 쭉 가고 이렇게 했던 거였죠. 공통이 죽어버리면 회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가장 큰 사고는 뭐가 될 거냐. 화재로 인해서 선들이 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 우리는 단락이라고 부를 거야. 단락. 단락이 생기게 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전기 쪽만 잠깐만 갖고 올게요. 전기 전문가들도 많으실 거니까. 단락이 되면 저항이 0인 상태가 바뀝니다. 저항이 0인 상태로. 이 저항이 0이게 되면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전류를 이론상으로 보면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 이제 전기가 처음에 출발한 쪽으로 해서 굉장히 센 전류를 때려버립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제 앰프가 맛이 가는 거죠. 앰프 입장에서는 각종 기기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에 퓨즈를 단다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부분의 출력을 나가는 출력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앰프의 기능이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 전류가 엄청 큰 거죠. 전기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단락 전류를 가지고 전기에서는 차단기 용량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이건 참고로만 봐놓으세요. 차단기. 이거 아무 볼 필요 없지. 이런 것도 또 기억해서 막 적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나락으로 빠집니다. 막 공부하다가 차단기 단락 전류 신기하네 이러면서 막 찾고 있으면 자꾸 이제 공부가 쓸데없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하고 그죠? 예. 그리고 실력은 안 늘고 눈치만 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이런 방식을 써왔다는 거지.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그러면 별도 선로로 가죠, 별도. 별도로 가는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각 층마다 2개의 선으로 가는 거예요. 각 층 2개 선 이렇게 이해합시다. 근데 이것도 엄폐가 많아요. 왜? 각 층에 2개 선이 올라가지만 이 스타트의 공통은 하나거든요. 여기서 묶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묶어서 이렇게 됩니다.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회로 이렇게 회로 이해되죠? 어차피 공통은 하나다. 여기 죽어버리면 어떠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개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 엄청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낫잖아 이런 거죠. 화재가 여기서 난다는 보장 없잖아. 그럼 여기 나면 보장은 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최근 다시 돌아와서 비상방송 선로를 했었을 때 단락 시 나머지 층에 대해서 기능의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래서 4가지 안이 청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음량이 나가는 쪽인데 여기만 문제가 아니잖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자탐에도 있잖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부분에도 음향장치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음향 쪽.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나가는 음량이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똑같죠. 그래서 이 음량 결국 경종이겠죠. 이 경종도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답은 정리하자면 비상방송에 대한 이러한 4가지 안, 즉 대안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슈처럼 해서 지금 불거졌던 상황이니까 문제로 낸 거죠. 문제로 내서 정리해보자는 거지. 기준은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렇죠? 문제점은 어떻고,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요 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한번 답을 볼 겁니다, 좀 이따가. 2번째, 교차회로. 저는 약간 이제 자탐에 실망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자탐에. 이건 태생에 대한 한계고, 일본을 거쳐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단일 배선이라는 걸 쓰죠, 단일입니다. 단일을 써야 단선을 파악하기 쉽고요. 이 단선 파악하는 방법은 도통시험이라고 그랬죠. 도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단의 종단장이라는 걸 달아줘요. 이 일련의 여러 가지. 한 선으로 불법 시공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단일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배선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신뢰를 위해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중화. 한 글자만 없애면 제 이름하고 똑같은.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중희 이렇게 이중화. 그렇죠? 이중화 계속 얘기하면서 왜 자꾸 이걸 고집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자탐도 이중화로 가야 됩니다. 루프 배선이죠. 루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개념은 감지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고요. 우리는 선로가 단일되게 만드는 거, 단선이 없는 게 우선이에요. 저는 이제 약간 반대죠. 이것도 훨씬 낫다라는 거지. 중간에 끊겨서 감지를 못하는 것보다는 루프로 돌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개념을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고민을 한번 하면 그럼 단일 배선으로 따지가지고 또 최악은 또 뭘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감지기도 못 믿어요. 감지기 신뢰도 엉망이죠. 선로도 엉망, 신뢰도 엉망이죠. 감지기 선로도. 그래서 감지기를 못 믿으니까 대안이라고 낸 것 재밌는 교차회로를 냅니다. 교차회로. 놀라운 나라죠. 이 감지기 성능을 더 못 믿어서 우리 오동작이라고 하는 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뭘 만듭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열감지기를 그냥 써라. 열감지기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잘 없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 최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또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중이 제일 좋은 곳에, 하중이 제일 큰 곳에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다 죽으니까 이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죠? 주차장에 하중이 엄청 많으니까 불을 늦게 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프리액션 밸브를 쓰는 거죠. 밸브. 이러면 완벽하게 실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짜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다 중간에 선로 단선이 네 왜 체크 안 했어? 그게 아니고 선로 단선이 안 생기는 구조로 만들면 되지 않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죠? 야, 감지기 못 믿잖아, 교차회로. 야, 연기가 무슨 웬 말이야? 이렇게 열감지기 써. 주차장일 때 별 다르게 있니? 차 불나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차 불나면 놀라운 현상이 600대가 타는 거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불 좀 날 수 있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차가 다 타버리는 거죠. 소방차가 왔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너무 열방출률도 높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타고 나면. 그걸 다 우리 지하에 그걸 또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말 좋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완벽하게 안 꺼지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주차장이면, 야, 노출 공간 아니야. 무조건 프렉션 가. 동파되면 어떻게? 100년에 한 번씩 동파됩니다. 100년에 한 번 동파가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라는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막 단련해가지고 뭘로 바꿨습니까? 습식으로 바꿨죠. 습식 의견은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는데 지하 3층부터는 이제 동파 없어. 바꾸죠. 네. 하중도 이제 좀 더 정리하죠. 하중에 따라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해외 설계가 안 들어오면 힘들죠. 수리 계산이라는 걸 이제 거쳐서 하는 거, 그죠? 열감지기 이것들은 좀 고민이죠.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선되어 있는 좀 나은 감지기 아날로그라는 거 바꾸는데 아날로그도 열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의 대한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구나를 꼭 안고 문제를 접근하고 시각을 봐야 됩니다. 교차열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는 제가 답 때 짧게 체크할 건데, 단점, 장점 많죠. 이 환경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불꽃 감지기밖에 못 써라는 것들이 기본 베이스고요. 근데 어떤 큰 단점들이 많았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불꽃 감지기는 당구장 표시하시면 우리 시야각이라는 게 존재하죠. 시야각을 벗어나면 그냥 감지 실패라고 하는 것들로 먼저 배경을 짜야 됩니다. 아니요, 전에 수업 듣기로는 IR 감지기는 반사로 인해서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예외입니다. 예외. 약간 보완에 가까운 형태지만 무조건 시야각에 들어오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감시거리도 엄청 중요하죠. 감시거리, 화염이 인지하는 거리까지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을 뭘로 만듭니까? 최악을 모서리에 설치했었을 상황. 모서리밖에 안 되는 구조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큰 대형 공장들 보면 위에 이렇게 장치가 들어가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그게 어느 날 섰는데 불꽃 감지기 하부로 딱 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밥 먹고 오는 거지. 이렇게. 밥을 오랜만에 이제 회식한다고 한 3시간 먹고 왔는데 공장이 다 탄 거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지. 그래서 천장에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때 구석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부 여기 설치했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생기겠냐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그다음 요건 좀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차동식 감지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똑같죠. 차동식이라는 것들은 진짜 차동식 감지기의 고유의 기능이 완전히 고유의 기능이 뭡니까? 튜브나 감열실에 대해서 공기가 팽창됨으로써 감지할 수 있는 것.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문제는 뭐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냐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환경 영향성 잘하면 정리하라고 했다 그죠? 환경 영향성은 GDP 그죠? C가 아니고 O인데 왜 이렇게 돼 있지? ODP, CDP 헷갈리셨겠네요. 그래서 GWP, ODP, ALT 온난화, 오존, 그리고 잔존 시간에 대한 대책 뭐냐? 딱 10점으로 예쁘게 세팅. 그 다음에 6번은 어느 설비에서 적용합니다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유명하죠.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뭐 불은 안 꺼진다라는 개념이 속에 들어가 있네요. 농도 유지. 자, 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면 이 농도는 가스를 얘기하겠네요.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그냥 소화 농도가 있고 설계 농도 있는데 굳이 설계 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을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부분까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스계 소화 설비의 또다시 또 추가의 문제점이죠. 설계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구역이 완전 폐쇄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완전 폐쇄가 가능하냐? 어떤 문제냐? 만약에 환기 설비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잘 쓰시기를 바랬습니다. 그죠? 늘 고민이죠. 구역실 폐쇄 것들. 그 다음 8번에 나온 형태가 과압배출구입니다. 과압배출구는 가스계 소화약체 특징에 따라서 과압이 발생되는 놈이 있고 부압이 발생되는 놈이 있고 부압 이후에 과압이 발생되는 놈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때 이 과압배출구의 단순한 설계는 우리는 과압배출구는 이렇다 하고 끝이에요. 상세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냈죠. 그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죠? 짧게 보려고 하니까 이거 25점짜리입니다. 25점짜리는 내일 이거 완전 완성을 하고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스타디 이렇게. 여러분 없죠? 요 파트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없죠? 내일 안 오실 거잖아요.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시간 좀 그래서 끊었다 가야 되는 형태일까요? 알겠습니다.